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제주도의 산간 마을에서 일어난 희한한 도로, 이것이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권 행정을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의혹들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김영규 당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갑자기 마을 앞에 도로가 이렇게 그냥 확장되어서 넓혀질 걸로 신도로가 나는데 기대했는데, 십수년간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100m 위에 산등성이에 도로가 남으로써 이 토사가 유출되고 또 위험부담, 밑에 있는 땅들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생겼고, 또 마을이 마치 높은 도로에 의해서 고립된 듯이 보여버리고, 마을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그런 것들이 왔다 해서 지금 제주도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나 행정들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이 마을만 유독 도로에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토지 공사를 할 때 길은 평지로 가는 게 훨씬 보통 건설비가 덜 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 주변을 사들이는 게 또 비용 부담에서 훨씬 작게 들어간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뺑뺑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도 뭐 별로 굽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산등성이로 느닷없이 마을이 밑에 있고 위에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 건설비도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이 시자체라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의 이해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 맞습니다. 왜 이런 얼토당토한 택도 없는 엄청난 공사비와 토지 수용비를 더 들이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 데는 뭔가 비리나 부패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심들이 어떤 겁니까? 저기 지금 그 경사진 부분의 길을 고집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중에 첫 번째가 현 마을회장하고 전임 마을회장이 동창이라는 점. 그 다음에 전임 마을회장하고 현재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아주 가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장례식장에 세 분이나 돌아가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봤더니만 전임 마을회장하고 도의원이 같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해안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친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전임 마을회장이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해안마을, 그 중간에 있는 월산마을, 노형동, 제주시에서 가장 큰 노형동이 총자치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력 인사네요. 유력 인사죠. 뭐 도의원 다음에는 뭐 도의원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뭐 자자하니까. 네, 그럼 아주 유력 인사고 나름 그렇죠, 그렇죠. 땅이나 뭐 돈도 좀 많으신 분이겠네요. 뭐 땅도 뭐 재산도 뭐 빵빵 있어요. 그리고 저 1년 후배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그 마을 회장님도 그분하고 동창이고, 그러면 그분도 좀 유력 인사고 두 사람이 친하겠네요. 현 마을회장은 해안초등학교가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 1년 후배지만은 현 마을회장도 축산 유통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간 중견기업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랑 뭐 다급해서인지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1차선에 도로 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땅을 사고 싶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지 않았다고 통화돼서 녹음된. 자, 그러면 그렇게 양심이 계신 분이, 그러면 교양의 양심이 아주 있는 분인데, 그 말씀 빌자면, 그럼 양심이 계신 분이 마을 주민들 그 도로가 나는 걸 알았으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도로가 엉뚱한 데로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라고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같이 대처하자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은 전혀 안 했고요. 입을 딱 다물고 계셨구나. 사업 설명할 때 이 길이 마치 나는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선정된 것처럼.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다.
나는 시에서 정한 걸 내가 뭐 어떡하래요? 아니 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가 사업, 추진하는 지방세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힘이 없다.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제주도가 도지사가 누구십니까? 자, 지금 제주도는 언제부턴가 더불어민주당이 아성이 됐죠. 아성이 된 국회의원, 도의원, 도지사까지. 예, 다 더불어민주당 세상입니다. 세상이죠. 그러면 이제 순환이 아닌가. 그런 게 원래 지방자치나 이런 거는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혀 견제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뭘 결정하면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치 이 길처럼 제가 합리적 의심을 든다는 게 마을회장, 도의원, 거기 추진하는 건설과 행정을 담당하는 건설과 직원들, 국장도 면담이 있었으면 국장선에서 이 정도 5.3km에 제가 1,000억 조금 때는 900억 정도 되는 5.3km 이 제한로 사업의 총 사업비가 5.3km입니까? 총 5.3km 직선거리니까요. 5.3km고 정확히 한 890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로만 하는데 도지사 국장선에서 결정되고 사인만 받으면 이게 그냥 추진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반대가 없으면. 자, 그러면 충분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아성이 됐는데 그 속에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네. 이제 여기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도로가 나는 부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 일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십수년간 새로운 도로가 나면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해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좀 평탄하게 해서 갈 거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엉뚱하게 뒤통수를 때리는 발표가 났다는 거죠. 예. 여기는 반드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자, 그런 합리적 의심에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누가 어떤 이득을 봅니까? 전임 회장이 이 길이 나면 두 필지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두 필지를 관통하도록 길이 나고 있다. 그거는 이해상충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두 필지를 관통하면 전임 회장은 이제 그 관통하는 땅에 보상이 받겠죠. 보상을 받고 또 다 안 들어가고 일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보상을 하고 하겠죠. 뭐. 예. 그러면 자기는 그 보상비가 상당히 커서 그런 걸 좋아합니까? 대체로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뭐 돈인 거 무슨 뭐 더블당은 뭐 돈 싫어하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기득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런 어떤 산간지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 정부의 이 개발에 들어가서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상당한 이해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안동 땅도 제가 그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그 컴포트리 호텔 중국성이라고 하는데 리조트가 있거든요. 25만 평 개발이 한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땅이냐 그러면 우리 동네가 서쪽 끝에 마을인데 다리 하나만 지르면 무수천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 다리 하나만 지르면 옛날에 북제주권이에요. 근데 그 길이 나는 서쪽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뭐 땅값 고 개발돼봐야 올릴 리 없고 마을 보상 다 이루어졌고 그 길 나는 동쪽으로 붙은 것들이 자연녹지입니다. 그 옛날에는 평당 20에서 3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게 딱 들어서 가시화되자마자 10배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200에서 최소 300만 원. 지금 시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땅이 지금 현재 시가가 임야든 자연녹지든 간에 평당 50에서 60은 갑니다. 50에서 어떤 데는 100 가기도 하고. 이게 10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난 주변에 1000평이라든가 하다못해 임야냐 자연농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100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에 평당 1000만 원만 수용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토지 보상 수익도 볼 수 있고 또 안 들어간 땅은 이게 또 땅값 상승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있는 것들도 또 하나는 이미 저희 동네의 해안동 입구 쪽에 뭐 해발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저희 동네가 워낙 높은 동네니까 100m 조금 안 되는데 이미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거기 뭐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 주변에 누영동이라고 하는 마은 동네와 다른 데서 회원권으로 끊어가지고 뭐 저는 골프를 싫어하는데
거기가 동네 후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3,000평 그 감귤밭에서 이렇게. 근데 이 관통하는 지역에 그것보다 더 큰 비거리가 더 길은 거의 5,000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대형 골프 연습장이네요. 가장 큰 골프 연습장이 제주도 그쪽에서는 면적이 워낙 크니까 생긴다는 겁니다. 예, 생기는 그 도로를 골프 연습장을 옆에 끼고 못하고 그냥 관통시켜 버린. 골프 연습장을 개발하지 못하게, 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게 이 길이. 새로 나는 길이. 그러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못 나도록 피해를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이 기존에 하는 사람이 연습장을 못 나도록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노비가 분명히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로 그냥 관통시켜버리는 관통시켜버리는 쪽으로 그런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주도라는 것이 그 환경 파괴라는 부분이 최근에 무분별한 중국 자본 끌어들인 난개발로 사실상 처음에는 제주도 도민들이 잘 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중국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환경만 파괴되고 또는 이제 제주도 도민들에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도민들도 많고 해서 제주도가 천혜의 환경 때문에 한국의 최고의 관광지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도 역시. 예,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도로가 이제 이 중산간지를 간통 찔러서 가면 그 새로운 도로 나는 주변에 환경 파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자연 상태에서 손을 댄다는 자체가 환경 파괴입니다. 예, 그리고 신도로와 환경, 구대로 사이에 100m 안의 공간은 그렇죠. 쓰지도 못하는 공간이 또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환경 파괴를 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드나요?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면 덜 환경 파괴가 될 그렇죠. 텐데 더 어차피 환경 도로 오염에 주변은 환경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손 댄다는 자체는 환경 파괴를 의미합니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의 최소화를 하는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경사지에 도로를 만들면 어차피 중산간이니까 경사지 옆에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축대가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또 그렇게 확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쪽으로 기존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위에 도로를 새로 만든다면 그 옆에 축대를 갖다가 쌓고 이러면서 그 많은 아까 말한 이 그러니까 토지 이 흙에 토사에 퇴적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파괴라든지 물의 흐름을 막고 또 자연 환경도 식생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까? 저는 이 환경 영향 평가단 전문가들이 했을 텐데 어떤 분들이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환경보건 어떤 전문가로서 그 교과목에서도 배우고 절차도 배우고 학생들한테도 강의도 했고 이런데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도청의 건설 직원들은 이 현장을 가봤는가? 그냥 행정 편의상 전문가들이 던져주니까 그 결과들을 적어주니까 그냥 이 길로 그냥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건지 현장에 와서 직접 봤는지 그거는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도 실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라도 그냥 아마 어느 길이 더 나은지는 분명 자, 그러면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항의들을 그간에 시나 행정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의회나. 그럼 그쪽에서 답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와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그 건설국장님한테. 저희들은 이제 이 도로 나는 거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해안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해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나는 도로도 있니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6월 19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도로 중에서 어느 도로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대다수의 찬성을 하는 도로를 선정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건 합리적인 의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밑에 도로가 앱도로를 확장하는 게 안 된다는 이유가 없다면 물어보고 주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6월 19일 날 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냐? 그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추석 전에 와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마을회장도 다 급해서 내가 서울에 오다 보니까 어디 인터뷰를 하는지 두려운 건지 몰라도 줄기차게 오늘 막 전화 오던데 빨리 날짜를 선정해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설명을 듣고 합당한 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마을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도청에다 빨리 추석 전이니까
빨리 날짜를 선정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에 이제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에 들어가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뭉개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그 아성 커넥션이 이제 이걸 적당히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느꼈죠. 자, 언론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진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건데, 예, 언론이 이 문제를 이제 지역이나 중앙 언론에 한번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역 언론에 제가 아는 뭐 기자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높은 집이 대표 바로 밑에 뭐 국장선까지 대여섯 번 이 자료를 보내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전화를 전혀 안 받아요. 뭐 JIBS라든가 뭐 매일경제 인터넷신문 예전에 뭐 국힘당이 뭐 도의원 했던 분하고 뭐 도의회 했던 분이 공동대표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찾아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더구나 어떤 제보를 했었으면 어떤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KBS 공영방송마저도 자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인터뷰를 확정이 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도 아마 뭐 좌파 언론이 깔려 있는지 공영방송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때문에 아마 인터뷰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 중앙 언론의 다양한 형태의 접근과 시도를 했는데도 다 예. 듣고 묵묵부답이고 반응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에 네. 그걸 비판하고 도전하고 또 이 소신 보도를 정론 보도를 하는 데를 딱 끓이고 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뉴핑밖에 없다 해서 찾아오신 거네요. 저는 제주도에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중앙방송에 알려야만 객관적으로 보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가서는 국힘당이 알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선정 과정이라든가 평가 과정에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뭔가 드러난 흑막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한 것들이 있는가가 없다면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저는 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냥 설명을 하고 토론을 갖다가 활성화해서 얼마든지 자기들 주장을 설득을 해서 납득시키도록 노력을 할 건데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피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독특한 지역사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 견제 권력이 없이 도지사, 시장, 그리고 이제 도의원,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까지도, 심지어 마을 회장까지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에 넘어가면서 지역에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수백 년 있어온 마을 앞 도로, 특히 이제 서부 간선 도로가 난 지 수십 년인데 그 도로가 이제 좀 더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도로로 만든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상등성이 이 높은 곳에 100m 위에 황당합니다. 예, 그 공동요지 앞을 지나는 쪽으로 만들어진 황당한 지금 사례를 겪으면서 여기저기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 했는데 어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제주시청이나 이런 이 공공기관조차도 깔아뭉개면서 지금 분노에 차서 혁명21 유리 뉴스 브리핑 방송을 찾아오시게 됐다 이거죠. 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보도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추석 때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제주도에서 특히 이 제주도가 굉장히 이해관계 사회로 몰두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많은 곳이다 듣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김쌤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예, 저는 이제 이게 추석 전날 날짜를 잡아서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와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텐데 만약에 이런 해안동 마을전의 기존의 도로로 이렇게 나는 거 이외에 어떤 도청에서 지네 마음대로 이 길을 밀어붙인다든가 제3의 도로로 어떤 우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법적 대응까지 이 도로를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흑막과 비리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이 주민들의 납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또 주민들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시행된 지가요 30몇 년, 30 한 5, 6년 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 지자체가 주민의 권익을 반영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 구조를 가속화시키는 사례가 지금 제주시의 해안마을에 발생해서 그 문제를 오늘 김영규 당원과 알아봤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딱 한마디만 하고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지방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황장수 대표님께서 이 혁명 21당 대표님으로서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당원으로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밟히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런 방송을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